석기시대부터 중세시대, 현대사까지. 안녕하세요. 역사를 가르치는 석중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일본의 고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중세 이후의 일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55쪽입니다. 네, 오늘 수업 중에 막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텐데요. 이 막부는 일본의 무사 정권을 이르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습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막부가 처음 등장한 거는요, 12세기 말기의 가마쿠라 막부부터인데요. 12세기 말부터 14세기 중반까지 가마쿠라 막부가 있었고요.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고려, 중국에는 송나라와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가 있었습니다. 헤이안 시대 말기가 되면요, 율령 체제가 붕괴되고요. 그러면서 호족들, 무사 세력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천황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배권을 확립한 미나모토 요리토모에게 쇼군이라는 칭호를 주면서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쇼군은 우리나라식으로 읽으면 장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부가 생겨났고요. 천황은 의례를 담당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쇼군을 수장으로 하는 막부가 이제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막부는 원래 전쟁터에 나간 장군이 머무르는 처소를 의미하는 말이었는데요. 장군, 쇼군이 정치적 실권을 잡게 되면서 그 막부가 이제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기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특유의 봉건 사회가 형성되는데요. 상징적인 위치의 천황, 그 아래에 실권을 지닌 쇼군이 있고요. 그 아래 많은 무사들이 쇼군에게 충성을 바칩니다. 쇼군은 무사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는 대신에 충성을 약속받고 토지를 매개로 한 주종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가마쿠라 막부 때는 몽골과 고려가 연합하여 일본을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가미가제라 불리는 바람, 태풍이 불면서 일본이 무사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교과서 66쪽인데요. 에도 막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가마쿠라 막부와 에도 막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의 주요 문화유산으로는요, 일본 오사카에 있는 오사카 성인데요. 이 오사카 성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머물렀던 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남아있는 성은 그 이후에 불타 없어진 것을 재건축한, 복원한 성이에요. 가마쿠라 막부 이후에 무로마치 막부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 무로마치 막부 때는 점차 지방의 다이묘에게 실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다이묘는 무사들 중에 세력이 강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호족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이묘가 이 이후 시기에도 계속 있는데요. 시대에 따라 권한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무로마치 막부 때는 화폐 유통과 원거리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후반까지 일본의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는 일본이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입니다. 15세기 후반 쇼군의 후계자 자리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면서 다이묘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싸우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전쟁이 끊이지 않아서 전국시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누야샤라든가 일본의 유명한 만화책들을 보면은 이 시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만화책들이 많은데요. 그 만화책들만 봐도 이 시기가 굉장히 혼란했던 시대였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혼란한 전국시대를 통일한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을 통일한 이후에 임진왜란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왜 일으켰을까요? 임진왜란과 관련해서는 한국, 일본, 중국 각각 부르는 명칭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이라고 부르죠. 중국에서는 일본에 대항해서 조선을 도왔다라는 의미로 항해원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일본에서는 문록, 경장이라는 연호를 사용할 때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해서 문록 경장의 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임진왜란은요, 동아시아 국제전쟁의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3국 한중일이 참전했고요. 그 외에도 여진, 그리고 류큐, 지금의 오키나와, 그리고 시암, 지금의 태국 등도 참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물론 실제로 싸운 건 한중일이고요. 다른 나라들은 참전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로 참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도쿠가와 가문이 에도 막부를 세우게 됩니다. 이 에도 막부는 17세기 초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조선이었고요. 중국에는 청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에도 시대에는 이제 막번 체제라 그래서요. 쇼군이 중앙과 지방의 직할지들을 지배하고요. 나머지 땅들은 다이묘들에게 번, 영지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이묘들을 통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는데요. 엄격한 법규를 제정하고 산킨 고타이 제도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산킨 고타이 제도는 이제 다이묘의 가족들을 에도의 인질로 삼고요. 그리고 다이묘들은 자기의 영지, 번과 에도를 경련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도록 한 겁니다. 이런 법과 제도들을 통해서 막부와 다이묘의 관계가 그냥 토지를 매개로 한 충성 관계에서 법적인 관계로 이제 전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공업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막번 체제가 성립하면서 전국적으로 도로망이 정비가 됩니다. 산킨 고타이 제도로 인해서 다이묘들이 지방과 에도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길이 닦이게 되고요. 또 그 다이묘들의 행렬을 따라서 상인들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또 에도 시대에는 쇄국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에도 시대의 혼란 속에서 16세기에 서양 세력이 이제 동양으로 진출하면서 일본에도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총 같은 무기를 전해주기도 하고요. 크리스트교가 일본에 전파되기도 하는데요. 에도 막부 시기에는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크리스트교를 금지하고 사무역을 통제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네덜란드 사람들에게는 나가사키를 개방해서 서양의 문물을 배울 수 있게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배운 학문을 난학이라고 합니다. 이 난학을 통해서 일본이 서양의 과학기술과 서양의 정세들을 조금씩 파악하게 됩니다. 네, 이 이후에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양사에 대해 배우고 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